안녕하세요, 부티비 브라더 앤디입니다. 요즘 정말 부동산 가격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치솟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진 아파트만 바라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요즘 분들은 빌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빌라 신축 물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가셔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 부동산 114 앱이라든지 사이트에 가셔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지만 은근히 걱정이 되는 게 또 빌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빌라를 특히 저는 포인트를 매매해 두겠습니다. 매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축 빌라는 말 그대로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누가 살아본 적이 없는 빌라죠. 그러다 보면은 걱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반드시 체크업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쁘다, 실내가 수려하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내부적으로 모든 것을 꼼꼼히 처리하고 마감을 해서 결로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풍이 너무 심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우리가 쓴 자재 같은 게 좀 단단하고 좋은 자재를 써서 오래 사용해도 변치 않는 그런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축 빌라인지 한번 체크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만 정말 체크업을 꼭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름 있는 건설사의 빌라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빌라를 분양하는 데 가면은 날씨 좋은 날 봄이라든지 가을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비가 오지를 않으니까 이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 경력이 많고 브랜드를 갖고 있는 건설사 쪽의 신축 빌라를 한번 노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빌라를 딱 사러 가실 때 유난히 싼 빌라가 있어요. 뭐가 싸냐? 빌라가 이렇게 한 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층에 비해서 유난히 싼 게 있어. 그래서 아래층 같은 경우 1층이 싼 이유는 이게 납득이 돼요. 근데 1층도 아니고 3층, 4층인데 싼 경우에는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린생활시설에 빌라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불법이에요. 원래 거기는 오피스라든지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안 들어가고 용도를 불법으로 전환시켜가지고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를 주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양을 지쳐버리는 거지. 그런 거는 사시면 안 돼요. 사면 100% 손해고 100% 고생합니다. 이건 무조건 돌아 나오세요. 아시겠죠? 사실 임대는 남의 집에 불법이 있건 뭐하건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잖아요, 부담을. 그러니까 임대는 문제가 없는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책임지고 그 매도인이 다 부담하는 걸로 명시를 하십시오. 더 좋은 거는 아예 불법 건축물을 제거하고 원상복귀 시킨 다음에 거래를 하자, 그런 특약을 넣어 놓으시면은 더 깔끔하게 해결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계약서 쓰실 때 이 전기에 대한 문제도 좀 언급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약 쪽에서 배선에 문제가 생기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특약을 집어넣으시면 아무래도 매도인이 문제가 있으면 미리 이실직고를 하겠죠. 그러면서 고쳐내겠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단 배선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다 했을 때도 특약에 넣으면 좋죠. 근데 내가 까먹고 못 넣었다. 못 넣으면 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안에 그 문제점이 발견되면은 청구하시면 돼요. 그럼 매도인이 거의 대부분 다 책임을 져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특약 넣으시고, 못 넣어도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실 때에는 아파트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입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학군보다는 저는 역세권 쪽에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역세권 쪽이 상당히 그 빌라로서는 이용 가치가 높다고 전 느껴지거든요. ND의 기준은 도보로 10분 이내를 전 제일 좋아합니다. 이 역세권의 빌라면은 괜찮다. 아주 초역세권이면 당연히 좋죠. 근데 초역세권은 또 가격이 또 올라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입지 위주로 가라. 그 신축 빌라를 이제 투자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이제 가서 보고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장도 가보고 다 하는데, 이 빌라라는 게 첫 번째로 문제점이 뭐냐? 그 신축 빌라의 가격이 정말 적당한 가격인지, 내가 그 가격을 주고 샀을 때 그만큼의 가치가 빌라에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에 빌라들 중에 신축,
준신축급을 한번 거래된 금액들을 확인을 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확인하시면 안 됩니다. 빌라는 평형을 믿고 확인하면 안 돼요. 전용 면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공부상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대지 지분 있죠? 대지 지분을 확인을 하세요. 대지 지분이 뭐야? 땅값이잖아. 그죠? 사실 부동산에 있어서 건축물과 땅이 같이 있다면 땅값이 큰 거지 건축물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실 제로로 수렴을 해요. 0으로. 따라서 내 옆에 가까이에 있는 빌라 거래된 거에 대지 지분을 보고 그 대지 지분에 이 정도 거래됐으니까 내가 가진 대지 지분이 이 정도다. 그러면 그거를 좀 계산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이렇게 판단하시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노후가 된 빌라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노후가 된 아파트에 들어가는 게 나을까? 사실 아파트는 노후가 돼도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되면은 당연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실거주도 아파트가 훨씬 좋고요. 인프라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신축 빌라가 있고 노후된 빌라가 있어. 근데 신축 빌라는 재개발하고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있고 이 노후된 빌라는 왠지 분위기가 그 동네에 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 그럴 경우에는 저 같으면 신축 빌라가 아니라 노후된 빌라를 적당하게 개보수해서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의 호재를 누릴 수가 있죠. 신축 빌라는 막상 내가 살 땐 좋은데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황금성이 좀 떨어집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그만큼 인기도 좀 덜하니까. 근데 내가 들어간 곳이 신축 빌라가 계속 들어오기 좋은 곳이라면 내가 집을 산 이후에도 내 집은 늙어가는데 새로운 신축 빌라가 계속 옆에 들어온다. 그러면 내 집은 가격이 떨어지고 신축 빌라, 왜 신축 빌라의 인기가 더 좋으니까 그쪽으로 집중하면서 내 집의 거래가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래가 잘 안 되면 가격을 낮춰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크게 오르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꼭 참조하셔야 됩니다. 신축 빌라는 주거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역세권에 들어간 빌라 사시는 분들은 뭐 웬만한 거 다 있죠. 시설들이. 문제가 없고 다만 그렇지 않다는 전제 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이제 주거 지역으로 깊게 들어가면 거기서는 인프라가 좀 떨어집니다. 특히 주차 공간이 많이 떨어지고 골목도 좁고 그래서 이제 트러블도 많이 발생하고 또 애를 키울 때 아파트는 단지 안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거기에 이제 노인정 같은 게 설비가 돼 있어서 거기서 시간도 보내시고 하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죠. 그런 게 없으니까. 강남이라든지 강북에 좀 단지가 있는 빌라는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구해서 경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요즘 제가 어디를 한번 가보니까 사람을 따로 채용하진 않았는데 그 입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관리인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반상회 같이 입주자 회의를 해서 그런 거 처리하자. 그래서 어떻게 돈을 걷자. 이런 식으로 다 처리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조직체가 존재하는 빌라가 있으면 그런 빌라를 선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차가 없으면 안 되죠. 가구당 차가 뭐 한 대 이상씩 있으니까 주차장도 충분히 있는지, 또 주차장이 적은데 주변에 거주자 우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좀 적어도 상관없잖아. 위치만 좋으면. 그때 그런 것도 체크업 하시고 거주자 우선 주차장도 없는데 바로 걸어서 5분 거리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 거야. 그래도 좋습니다. 그럼 공영 주차장에 월 주차비를 내고 들어가시면 굉장히 싸게, 특히 경차라든지 뭐 다둥이 뭐 이런 분들은 더 싸게 들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빌라를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요즘에 어떤 신축 빌라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랜선 임장을 한번 해보시죠. 살짝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부동산 124 사이트인데요. 여기 오시면은 첫 화면에 신축 빌라 분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 빌라 분양을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쫙 뜹니다. 쫙 뜨면서 여기서 지금 망원동이 나왔는데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사진들이 있잖아요. 딱 보이셔 마음에 드는 거 한번 들어갈까요? 빌라가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지금 3, 4억이 다 훌쩍 넘어 있으니 제일 비싼 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4억 7천짜리 들어가서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사진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빌라 내부가 잘 빠졌네요. 뭐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이 공간은 꼭 되게 고급 아파트에 있는 공간인데 이거 한남동에서 본 건데 이런 식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밑으로 좀 내리시면은 분양가가 나와 있어요. 4억 7천만 원.
그리고 공급 면적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실상 빌라는 공급 면적보다도 전용 면적을 보시면 되고, 왜냐하면 전용 면적 기준으로 세금이라든지 공적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을 보시고, 실제로 면적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셔서 보셔야 돼요. 빌라는 보통 전용 면적에다가 서비스 면적이라고 발코니를 확장한 면적을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발코니가 확장이 잘 되어 있고 넓게 빠져 있는 경우에는 집이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방 개수도 마음에 들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해서 보시고, 대지 지분 보시고 하면 되죠. 얘는 5층 중에 4층이네요. 층수 좋네. 그리고 방수가 3개, 욕실수 2개 있고요. 주차 대수는 가구당 0대로 돼 있네요. 주차는 분명히 주차장에 있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 아직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 정보가. 그래서 뭐 시설 정보 보니까 요즘에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옵션을 잘해줘요. 스탠드 에어컨이야 뭐 들어가는 거고, 붙박이장, 샤워부스, 식탁, 신발장, 싱크대, 인덕션 레인지 다 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보안 시설로 방범창, 와, 비디오폰, 인터폰, 카드키까지 다 돼 있네요. 현관 보안, CCTV 다 있고, 무인 택배함 있고, 화재 경보기, 엘리베이터 있는 거 너무 좋아요. 그 설명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이렇게 다 잘 돼 있고 정보가 다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소재지 뭐 다 들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고, 특히 뭐 부동산 124 같은 경우는 워낙 정보가 많습니다.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면서 실제로 현장도 꼭 가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면적을 확인하시고 잘 됐는지. 또 한 가지, 불법 확장 면적이 있으면 그거는 뭐 돌아서 나오진 마세요. 이거를 원상복구 하는 걸로 계산해서 실면적을 따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좋은 입지다 그런 거 사셔도 됩니다. 대신에 특약이라든지 조건으로 원상복구 하기를 명시해 놓으면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요즘에는 상당히 주택가격이 올라갔고 아파트는 더더욱 올라갔죠.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빌라는 아파트만큼 가격이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발품을 파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뮬레이션하고 견적을 내셔가지고 좋은 빌라를 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세권이라든지 뭐 학세권이라든지 백세권 있나? 백화점 품고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한 좋은 입지를 선택하십시오. 겉만 보고 또는 그 안에 인테리어만 보고 잘못해서 계약을 하실까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법적인 부분도 보시고, 인감증명서 있죠? 이런 거 다 구비가 됐는지 확인하고 꼭 계약을 하십시오. 그만큼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